거기 잠깐.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고 오신 거죠? 비 온다. 이런 날은 달빛이 부족해서 영 손님이 안 온단 말이지. 뭐, 점주님이 힘을 못 쓰시니 괜히 데리고 오시던 손님도 영 오시진 않을 테고. 아, 오늘은 간만에 가게가 좀 느긋하겠는가? 응? 뭐라? 아, 아, 어서오세요. 카페 문라이트입니다. 아, 우산은 거기 바구니에 넣어주시겠어요? 네, 그 바구니 맞습니다. 우산이 손님이랑 제 것뿐이긴 하네요. 밖에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러게요. 벌써 한밤중인데도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전 빗소리는 좋아하는데 비가 오는 날 느껴지는 그 칙칙하고 우울한 분위기 아세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요. 손님은 비 좋아하세요? 음, 그렇군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죠. 아, 바닥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청소할 테니까요. 손님은 여기서 편하게 쉬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게다가 오늘은 점주님도 이쪽을 편하게 보시진 못하실 것 같거든요. 아, 점주님이요?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손님들을 이곳으로 보내시는 분이요. 제가 사장 아니었냐고요? 아, 아니요. 저는 사장이라기보다는 실질적 운영자라고 해야 하나? 그냥 편하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게의 전반적인 운영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메뉴판 찾으시죠?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두리번거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시간에 열리는 가게가 신기해서 둘러보는 거거나 주문을 하려는데 메뉴판이 안 보여서 찾고 있는 거거나. 대부분은 후자에 속합니다. 정확하죠? 저희 가게는 따로 메뉴를 정해놓지도 그리고 음료값을 받지도 않습니다. 음료값 대신 찾아오신 손님의 이야기를 받아가죠. 네, 이야기요. 주로 고민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 이야기를 음료값을 대신해서 받아가고 그 이야기와 손님에게 어울리는 음료를 생각해서 내어드립니다. 엄청 신기한 시스템이죠? 물라이트만의 특색 있는 운영 방식이랍니다. 이곳은 평범한 카페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불빛이 꺼져갈 시간에 그제서야 열리는 카페. 그리고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이런 구석진 골목에 홀로 있는 카페. 이것만 봐도 우리 가게는 평범하진 않아요. 어찌 보면 나름의 초대가 있어야만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점주님이 자리를 비우는 이런 비 오는 날에 홀로 이곳을 찾아왔다는 건 본인 스스로가 이곳으로 자신을 인도했다는 거거든요. 좋은 거냐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도 이 구석진 곳까지 어렵게 찾아오셨을 테니 작은 성의는 내어드려야겠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여기 달빛의 차입니다. 뜨거우실 테니 천천히 드세요. 이게 뭐냐고요? 필수적인 스페셜 메뉴라고 해야 하나? 아주 가끔이지만 손님처럼 점주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빛이 모두 소진이 돼서 그 빛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일단은 그냥 차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거 들어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속이 좀 따뜻해지신 것 같나요? 알게 모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죠? 달빛에 담은 물보다는 더욱 진하고 효과가 좋을 테니까. 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이에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물론 하고 싶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으시면 제가 방금 내어드린 차를 드시면서 느긋하게 쉬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차도 대가가 없거든요. 이야기하실 마음이 좀 드셨나요? 그럼 천천히 얘기해 보시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요.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본인을 떠나갔더라. 내용만 들어도 달빛의 차가 왜 필요했는지 알 것 같네요.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떠나가신 분이 본인에게도 상처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 말고도 주변에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본인은 주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떠나가는 게 싫으신 건가요? 음, 설사 그게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그렇군요. 손님에게 내어드릴 음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손님에게 필요해 보이는 아포가토 하나 나왔습니다. 어라? 아포가토는 좀 생소하신가요? 평소에도 커피를 즐겨 드시진 않으시는군요. 그래도 아포가토는 커피를 즐겨 먹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릇에 들어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먹는 커피랍니다. 이게 본인에게 왜 어울리냐고요? 일단은 아포가토 한 입부터 먹고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할 시간은 많으니까요. 에스프레소는 원하시는 만큼 부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내어드린 거예요. 맛은 어떠세요? 입에 좀 맞으세요? 마음에 드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포가토를 왜 내어준 거냐고요? 참 호기심이 많은 손님이시네요. 손님의 고민이 아포가토랑 비슷한 것 같아서 내어드린 겁니다. 또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천천히 드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손님의 고민을 그 아포가토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손님을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고 옆에 따로 내어드린 에스프레소를 인간관계라고 할게요. 지금은 손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에스프레소를 부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 아포가토를 잘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를 무작정 여기에 가득 부어버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쵸? 손님처럼 커피를 즐겨 드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의 쓴맛 때문에 쉽사리 드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에 묻혀버린 이 아이스크림까지도 먹기 어려워지겠죠? 손님은 지금 너무 많은 에스프레소를 넣은 아포가토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러한 인간관계에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님은 참 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사람도 매우 매우 좋아하시고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참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시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시간이 행복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가끔 보면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아니면 그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연기하면서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움찔하세요? 혹시 본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인가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앞으로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극은 언젠가 끝날 테니까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건 좋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심지어 나쁜 사람들을 곁에 두면 나도 그런 나쁜 영향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런 여러 이유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이 많아서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누군가가 떠나는 데서 느껴지는 그 상실감을 느끼기 싫은 거죠. 맞아요. 지금의 손님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떠나가기 마련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떠날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아픈 현실이지만 이런 사실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들도 어찌 보면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지금 떠올려봐요. 친구라는 단어를 떠올리자마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여러 얼굴들과 그 이름을요. 우린 모두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가진 그릇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담으면 그 그릇은 넘친답니다. 그리고 그 넘쳐진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하고요.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모두 맞춰줄 수가 없어요.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 거고요. 내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먹기 싫은 에스프레소를 가득 부어서까지 나의 달콤함을 잃어야 할까요? 사람 한두 명 떠나가는 것쯤은 괜찮아요. 그들은 내가 노력을 했더라도 나에게서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었어요. 곁에 두면 나에게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굳이 내 곁에 계속 둘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말이 아니랍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만을 곁에 두라는 말도 아니에요.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반갑게 받아주되, 내가 싫어서 떠나겠다는 사람들을 굳이 붙잡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싫어서 가겠다는 사람들을 내가 왜 고개 숙여가며 붙잡아야 하죠? 본인은 자기 자신보다 그들이 소중한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답이 빨리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내가 그들을 모두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할 필요도,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떠날 그들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난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만 에스프레소를 넣은 이 아포가토처럼요. 제 말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본인의 달콤함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달콤함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훌륭한 에스프레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초능력자나 그런 거냐고요? 아, 그럴 리가요. 저는 단지 달빛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적절히 달빛을 담은 음료를 내어드리는 평범한 바리스타일 뿐입니다. 카페 문라이트는 그런 공간이고요. 다음에 또 와도 되냐고요? 그럼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만날 때에는 고민 말고 즐거운 이야기를 음료값으로 내주세요. 그럼 그때도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비도 그쳤네요. 구름이 걷혀서 달빛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돌아가시는 길은 점주님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어서오세요, 카페 몰래. 점주님, 뭐해요? 유일한 직원이 휴가 간다고 하니까 인사라도 하러 오신 겁니까? 진짜 그런 거라면 조금 감동이네요. 뭐, 이왕 오신 김에 커피나 한잔 할까요? 여기요. 간단하게 아메리카노면 되죠? 여행을 가는 거냐고요? 네. 조금만 쉬었다가 오려고요. 정확하게는 비울 건 비우고 정리할 건 정리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문라이트의 비밀 금고 같은 존재잖아요. 그 금고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 정리해야죠. 문라이트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야기는 다 제 안에 있어요. 그 이야기들은 문라이트의 음료값이자 그들의 비밀 같은 거죠. 이제 그것들을 듣고 보관해야 할 금고가 가득 찼으니까 세상을 여행하면서 그 금고의 크기를 늘려서 오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요. 문라이트 운영이요? 그건 뭐 한동안 못하겠죠?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바리스타가 휴가를 냈으니까요. 아니, 그 전에 점주님이 손님을 자꾸 데려오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여간에 정이 많기는 무슨, 그게 오지랖이 정이에요? 참나. 아무튼 한동안 문라이트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겠네요. 뭐 문라이트 같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저도 이제 슬슬 떠나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해두면 되냐고요? 그래. 달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달빛을 담은 음료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 달빛을 구하러 다녀오겠다고 전해주세요. 그 밑에는 평범한 바리스타 올림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영상은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의견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봐주면 안 돼요. 히히.